안녕하십니까. 센터코 진행을 맡은 강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8월 8일 있었던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무죄 판결과 박경기 아산시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 회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취재를 진행한 천안신문 지휘석 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천안신문에서 취재를 맡은 지휘석 기자라고 합니다. 참 취재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박상돈 시장에 대한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랄까, 조금 의외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게 그간 이제 7개월 동안 이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굉장히 어떤 박 시장님, 그 다음에 그 같이 기소된 기간제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강도 높게 추궁을 했고, 박상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드리면 선거 공보물에 실업률과 고용률 업적을 적으면서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했고, 그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이게 기소가 됐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검찰은 하나의 어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바로 그 점을 더 이제 굉장히 좀 무겁게 여겼고, 아마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박 시장과 그 다음에 그 같이 기소된 강모 보좌관, 그분한테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게 바로 그 점이 위중하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모양새를 봤을 때 일단 박상돈 시장님은 무죄. 그 다음에 강모 보좌관은 비록 집행유예지만은 그래도 유죄 판결,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이게 모양새가 시장님은 빠져나가고 이제 보좌관이 이제 좀 뭐랄까 책임을 다지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하나 유죄 추정,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재판의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무죄의 핵심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익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은 뭐냐면, 우리 법은 지금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것이 형사법의 원칙이죠. 의심스러울 때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사람이 풀어주는 것보다 감옥에 가두면 더 안심이 되죠. 우리 법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박상돈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무죄에 대해서 톡톡히 이익을 봤지요? 어떤 이익을 봤다기보다도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구 50만을 누락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성립한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였던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분명히 얘기는 했어요. 거기다 그런 어떤 문구를 누락한 것이 선고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할 만한 정도는 성립한다고 봤지만, 이게 박 시장이 거기에 강모 보좌관, 그런 사람들과 이제 선거를 기획했다고 바로 직접 어떤 지시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기록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형사법에서는 항상 엄격한 증거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바로 어떤 박 시장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이었다기보다도 하나의 어떤 증거 재판이라는 그런 원칙에 더 충실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에 비춰볼 때 검사의 수사 단계나 아니면 검사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이 오류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는 별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는 검사의 명백한 입증 자료가 존재함에도 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이익만 대변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사가 상위법원에 검찰 항고를 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검사한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검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구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형량의 3분의 2 밑으로 만약에 선고가 나오면 대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벌금 300만 원 이제 구형을 했어. 네. 근데 이게 재판부가 벌금을 100만 원 선고를 했다. 네. 그러면은 200만 원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이게 당연히 항소를 하는 걸로 그게 어떤 이렇게 검찰의 어떤 항고 관행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검찰이 어떤 그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건 맞아요. 그리고 어떤 그 박 시장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좀 위법했다. 압수수색 그 영장을 2번 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지정하지 않았던 범인마저 이게 다 증거를 수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재판부에서는 그거는. 네네. 그래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부는 그래도 일단은 다 어떤 적법한 범위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이렇게 어떤 영장이 적시하는, 그 다음에 그 선거법 그 관련 혐의를 입증할 그런 이게 기간을 특정해서 특히 검색을 통해서 파일명을 다 확보를 하렸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캠프 관계자가 또 입회를 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협조도 했고,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어떤 증거 능력을 다 인정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판결문에서 이제 그 재판장이 판결문을 이제 낭독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낭독했냐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선거에서 이익을 본 자는 분명히 천안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사자는 무죄이고,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강 비서관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됐다면서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정범으로 판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또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박 시장님이 거의 이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또 재판부도 과연 그런 허위 사실을 이렇게 꼭 유포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동기는 강력하지 않다고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선도 시장이 그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점을 이때 사회 인지를 하고, 근데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좀 많이 참작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판결문에 재판부가 그거를 아주 중요한 입증자를 넣었더라고요. 무죄를 판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 여론조사를 그 당시에 했던 기관이 주최를 했던 게 천안신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은 충청 리서치였고요. 그랬을 때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박상돈 시장은 상당하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정성이 결여됐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천안신문과 여론조사 기관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니까 떡하니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해서 그 자료가 오히려 무죄를 받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는 판사님이 그걸 참고자료를 쓸 수 있으되 그거를 재판부에 판결로서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논리죠. 왜? 여론조사는 객관성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이고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를테면 18만 명의 공보물을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보냈잖아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표에 큰 그 두 번째 후보자한테 그 표 차이를 느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줬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를 객관적으로 판결문에 삽입시켰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판결문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술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 판결문 같이 보셨겠지만, 한 시간 동안 이제 읽고 내려가셨잖아요. 네. 이제 재판부가. 저는 그래도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각도의 어떤 분석을,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많이 고려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또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도 검사였지만, 그 부장판사가 굉장히 그때마다 개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피고를 또 좀 강도 높게 압박하기도 하고, 또 호통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판결을 봤을 때 어떤 그런 주관적인 요소는 이제 많이 좀 배제하려는 그런 노력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물론 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또 이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하나의 어떤 그 좀 증거가 미약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도 좀 고민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분명히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존중되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도 명확화해야 되거든요. 일단 검찰 수사가 완전히 좀 실패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강 비서관의 어떤 역할이 그래도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하나의 어떤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특히 이번 판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그 강 비서관이 어떤 시청 그런 그 업무에 어느 정도 개입했다는 얘기들 계속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계속 들려왔고, 특히 또 이런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강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하지만. 이게 뭐였죠? 제가 얘기하려는 맥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설로만 돌았던 그 어떤 강 비서관의 어떤 역할이 그래도 이번 법정을 통해서 좀 드러나지 않았는가. 다만 또 특히 어떤 그 재판부에서도 그 어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어떤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위중하게 봤고,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좀 이제 박 시장님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상돈 시장도 고위공직자 아닌가요? 공무원 지위잖아요. 공무원 지위에서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선거에 거기에 공무원 지위에 대한 선거가 관여됐다고 하면 그것도 분명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어떻게 이런저런 이렇게 판단할 위치는 아니지만 다만 이렇게 판결문상에 놓고 봤을 때 그만큼 어떤 증거는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판결은 이러이러했다는 걸 저희가 시청자들한테 알리는 목적이니까. 자, 이거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하는 거는 이런 보좌관들, 특히 이제 그 선거를 도왔지만, 그래도 또 이러다 같이 이렇게 기소되는 불민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이게 1심을 통해서 드러났으니만큼 아마 시 차원에서도 좀 적절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산시장의 박경기 시장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 박경기 시장이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그 취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8월 25일 항소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의외였던 게, 이제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1심,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1심과 2심은 되게 다 사실관계를 다퉈요. 그래서 이제 2심 판결이 났고, 이제 항소를 했다면, 1심에서 혹시라도 사실 오인을 하든지 법률을 하진 않았든지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실제로 박 시장 측에서도 하는 어떤 법리 오해다, 사실 오인이다, 이게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자기가 다시 어떤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든지 새로운 증인을 부르겠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그러면 좋습니다. 8월 25일 날 다시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박 시장 쪽에 가장 주된 항변이 뭐냐면, 이게 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그때 당시에 오세훈 후보의 어떤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 그걸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 성명서를 뿌리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거를 이제 허위 사실로 봤는데, 근데 이제 박경기 쪽에서는 하나의 어떤 의혹 제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선거를 통해서 그 후보자를 위한 어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 시장 쪽 이제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게 박 시장 쪽이 이제 내세우는 그건 가장 주된 논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또 궁극적인 판단의 몫은 이제 재판부가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희가 뭐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1심은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는지 그냥 이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건 성명서는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 박경규 피고인, 그러니까 박경규 시장이죠.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작성 공표된 것으로 그 내용 역시 진위 여부에 따라 치열한 경을 벌이는 상대 후보의 부도덕함과 위법성이 강조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큰 파급력을 줄 만한 것이다. 일단 먼저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점은 아마 다른 그 판결에도 좀 영향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 이 부분 보고서 그래도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대방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의혹을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통해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견 교환 내지 설득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즉 경합을 벌이는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공직 후보자로서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한다는 미명 아래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상대 후보자는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오도되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어떤 엄밀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혹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 기준은 흐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는 박 시장 쪽에 과연 이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항소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 판결은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막판 가면 어떻게든 뭐 그렇게 판세가 특히 박빙일 경우에는 어떤 네거티브로 주로 이제 쏠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선거의 긴박성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엄밀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점을 못 박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박경기 아산시장은 꼭 참고하실 게 있네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지유석 기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두 박 시장님들 그간 재판 받으시느라 좀 많이 고생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이게 시정을 계속 이제 지자체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게 재판에 발목 잡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이 저로서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좀 겸손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해 주시고, 일단 앞으로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도 어떤 사법심사에 되지 않도록 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사법리스크 천안 아산 박 시장 1심 회비 교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석 기자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나눴는데요. 일단 이만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센터코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탈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